장갑 하나만 있으면 암벽 등반의 매력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수락산입니다. 바닥에 쇠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요. 노프를 꽉 잡고 쇠를 밟으면서 이동하면 됩니다. 암벽을 올라가면서 바라보는 탁 트인 풍경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난간을 잡고 암벽을 올라타는데 이게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스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소공포증이 있었던 친구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용기를 냈지만 높은 곳이라는 사실을 느낀 순간부터 발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친구와 함께 수락산에 올라갑니다. 저는 지금 중학교 친구와 함께 수락산에 왔습니다. 수락산은 산세가 험하진 않지만 바위가 많아 결코 만만한 산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락산은 서울의 북동쪽 끄트머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암 괴석들이 많은 데다 깊은 계곡의 수려함까지 갖추고 있는 명산인데요. 계곡물이 맑고 깨끗해서 물놀이를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리다, 오리. 와, 오리가 헤엄치고 있어. 나 여기서 오리는 처음 보는데 너 본 적 있냐? 오리도 있고 외가리도 있어. 오늘 저는 중학교 친구와 함께 둘이서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친구는 수락산이 집 근처라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왔었다고 하는데요.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도 너무나 잘 올라가는 친구가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야,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더워서 반바지 입고 온 건 진짜 네가 잘한 것 같다. 야. 미끄럽지 않아 근데 샌드? 안 미끄러워. 괜찮아? 친구는 이곳 수락산에서 물고기도 잡고 가재도 잡고 즐거운 추억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정상까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용기를 내서 저와 함께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락산은 이렇게 평지가 거의 없이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친구와 계곡이나 바다에 같이 간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등산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산행 때는 정상 바로 밑에서 금방 갈게. 저만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친구가 100번도 넘게 다녔던 수락산인 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는데요. 한참을 걷다가 친구로부터 고소공포증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어릴 적에 숨바꼭질을 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비명도 나오지 않았었고 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너무 부었었다고 합니다. 떨어진 직후엔 의식을 잃지 않았지만 구조대가 온 다음에는 기절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고통과 통증이 평생 트라우마로 작용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닥에 팍 튀기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쉬는 소리도 못 내다가 한참 동안 떨다가 나중에 구조될 때쯤 등에 엎혀서 그때 기절을 했지. 그래? 한참 동안 너무 아파서 쉬는 소리도 못 내는 거야. 불구가 안 된 것만도 정말 운이 좋았던 거야 그게. 다리가 엄청 부었어. 풀어지지는 않고 부어가지고 한 달 동안 누워있었어. 그래. 계단이 너무 많아 힘들다 생각했는데 역시 여기가 깔딱고기였습니다. 아, 깔딱고기 올라오니까 정상이 보이네. 깔딱고개 위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기는 제법 전망도 좋았는데요. 물도 거의 마시지 않은 채 계속 올라왔던 터라 김밥을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노프를 잡고 암벽을 타야 하는 코스입니다. 제가 친구 것까지 장갑을 챙겨온 터라 다행이었는데요. 노프 구간이 짧다고 느꼈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올라가니 또 다른 구간이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태까지 산을 잘 탔던 친구가 갑자기 불안해했던 것인데요. 노프를 잡고 한참이나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탁 트인 전망이 너무 좋지만 반대로 고소공포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 보였는데요. 친구는 왼쪽으로 올라가려던 것을 포기하고 내려와서 다시 오른쪽 길로 올라갔습니다. 조심조심. 저는 같이 오른쪽 길로 가다가 친구가 무사히 올라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왼쪽 길로 와서 암벽을 탔는데요. 암벽을 오르면서 바라보는 전망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이렇게 멋진 광경을 보면서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이 어떤 질병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힘들지? 연살라면 어쩌나? 특히 지금 친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라갔는데요. 조금 올라가니 의자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친구는 산꼭대기를 쳐다보더니 하얗게 질렸습니다. 계속해서 바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게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보는 전망도 충분히 좋으니 저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아쉽긴 했지만 친구에게 짐을 맡기고 혼자서 정상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무거운 등산 가방을 친구에게 맡기고 물 하나만 들고 가니 몸이 너무나 가벼웠는데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토요일이라 사람이 많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네,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는 바로 밑에 계단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한 30m만 올라가면 되는데요. 어서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니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상석 옆에는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파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수락산 정상인 주공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살펴있는 전망과 시원한 바람이 정말 좋습니다. 수락산 정상에 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멀리 도봉산과 북한산 등 우뚝 솟은 봉우리들이 보였는데 참 멋지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정상 근처의 바위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면서 예쁜 사진을 찍는 분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 힘들게 올라왔는데 인생사진 하나 건져야지 생각했습니다. 정상성 앞에서 친구와 어깨동무하고 사진 한 장 찍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소공포증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기다려주는 친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지금 수락산 정상에서 다시 내려가는 길인데요. 친구랑 같이 오지 못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친구가 기다리는 의자바위 쪽으로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가방이 없어서 그런지 몸이 참 가벼웠는데요. 조금 내려가니 친구의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친구의 이름을 부르니 친구가 손을 흔들어줍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서 다시 친구를 만났습니다. 멀리 보이는 태극기 있는 곳이 주공이었다고 말해주자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250m 정도 되는 듯하다고 했지만 친구는 더 되어 보인다고 했는데요. 천천히 조심히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암벽을 조금 지나면 나무 계단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왼쪽이 더 쉬웠지. 아, 여기가 근데 거기 아닐 텐데? 계단 아니야? 저 계단으로 왔어, 우리. 나무 계단. 나무 계단을 한참 동안 내려가면 다시 노프를 잡고 내려가는 암벽이 나옵니다. 네, 다시 아까 노프를 잡고 올라갔던 암벽을 타고 내려가는데요. 한쪽을 잡고 내려가는 것이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친구는 다시 노프를 잡고 조심스럽게 내려갑니다. 다행히 친구는 무사하게 암벽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찔한 광경을 눈으로 보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왔던 길을 그대로 천천히 내려가니 하산길은 특별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산에 갔을 때는 고양이들을 참 많이 만났어서 그런데 고양이도 간식이 없어서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들을 주려고 간식을 좀 챙겨왔는데요. 되게 희한하게도 고양이를 한 마리도 만나지 못했어요. 이렇게. 좀 더 내려와 계곡에 발을 담궜습니다. 물이 맑고 깨끗합니다. 하산하는 길에 이렇게 벽운 계곡에서 잠시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정말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좋은 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가락에 송사리가 발가락에 네, 다음에도 좋은 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